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현철입니다. 어제 아무튼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자면 네네. 어제 사실 소렌토 하이브리드 탁송받는 것부터 라이브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하이브리드 계약한 거 받게 됐는데 네. 오자마자 저렇게 시동이 안 걸릴 정도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저 차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소아리에서 온 차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게 뭐지? 저희 라이브 계획도 다 틀어지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자리엔 없지만 이다일 기자가 어제 차 받은 당사자죠. 네네 맞습니다. 직접 이제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네네. 자, 오토캐스트의 소렌토 어제 저희가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신차 출고인데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Q 서비스에서 와서 긴급 출동으로 배터리 점프를 했고요. 그분도 처음 보는 상황, 그리고 배달해 주신 분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 잘 타고 다녔고요. 지금은 시동도 잘 걸리고 멀쩡한 것 같아요. 모기가 붙었네. 이 차 승차감을 좀 타보니까 굉장히 글쎄요, 뭐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렉서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들보다 좋고, 제일 큰 주행 느낌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하고 이 엔진 돌 때 이질감이 거의 없어서 너무 1.6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조용했나? 편안했나? 이게 진동이 없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자, 일단 네, 이제 차에 타셨어요. 문 닫으니까 시트 앞으로 오죠? 되게 각종 기능들이 다 들어있고요. 사실 어제 비닐 떼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아직도 많은 비닐이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비닐이 몇백 장은 되는 것 같아요. 몇 개만 좀 벗길게요. 요런 거, 요런 비닐, 요거 손으로 이렇게 여기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뗄게요. 요런 거. 아 근데 신차는 역시 비닐 뜯는 맛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실내 디자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요거는 다 떼고. 아유, 이게 차 비닐 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데까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한 시간은 붙잡고 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떼고요. 요 액정 비닐 요런 거 되게 싫어하니까 요거 빨리 떼야 돼요. 지금 저희가 시승차 때 못 봤던 거는 거의 없는데, 사실 새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새롭고 대단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라는, 너무 칭찬하나? 근데 진짜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만 차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게 전체적인 평가고요. 주행 느낌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 뭐 짧게 찍어놓은 핸드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또 차를 타고 나가봐야 돼서 요거에 대한 시승기는 저희가 다음 주 초에 빨리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차만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렇게 가셨습니다. 저렇게 차를 타고 오늘 아침에 가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마 저 차의 스펙도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저 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의 7인승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그리고 거의 풀옵션이에요.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파노라마 선루프, 스노우 화이트 펄,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이다일 기자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탔던 그 소감도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 넓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배터리로 구동을 하다가 가솔린 엔진으로 옮겨가는 그 구간에서 약간의 이질감이 있잖아요. 네네. 약간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드륵하고 그쵸, 바뀌는 순간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쵸. 이 차는 그런 게 되게 적어서 깜짝 놀랐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 되게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네. 기대가 돼요. 들은 것만으로도. 왜냐면은 그렇죠. 렉서스도 상당히 이 모델에 따라서 저는 조금 그 RX 그러니까 네. RX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때 네. 조금 저는 매끄럽지가 않았던 걸로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하는 순간 뭔가 네. 생각보다 그 가솔린 엔진의 소음도 크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 UX를 또 타봤었거든요. 네. 250H 네. 그 차량에서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그 개입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드러운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까 그 이달 기자가 말한 바로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이상이다.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점이 진짜 놀랍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하면은 거의 원조잖아요. 그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그쵸. 한데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캠리 신형이나 ES, LS 신형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최근에 신형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런 이질감을 줄였다 이런 거를 되게 노력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역사가 짧고 그쵸. 많이 짧죠. 네, 사실 비교를 하자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이 정도로 잡았다는 게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희 이 영상을 계속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달 기자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면서 이게 틈틈이 영상을 남겨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녁에 그거 타고 가다가 또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네, 옵션 또 관련해서 그 촬영이 된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안전사양을 체험하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렌토에 들어간 안전사양은 어떤지. 좀 전에 멈췄었는데 지가 혼자서 출발을 하네.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핸들도 지가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HDA라고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제한 속도나 이런 것들 맞춰서 달리는 기능이 켜 있어요. 지금 뭐 막히는 길이라 지금 시속 뭐 5km? 사람 걷는 속도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차를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1.6 하이브리드가 1.6 엔진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요거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다른 데서 이제 들었는데 엔진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모터가 상쇄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3세대 플랫폼에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사실 사전 계약하다가 종료돼 버린 차니까 제대로 신차 발표 때 이런 얘기 전해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발표 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그런 얘기들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발표도 못한 차라 그러고서 없어졌죠. 산타페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안 나올 예정이고 카니발에서도 이 하이브리드가 없을 예정이라 지금은 이거는 굉장히 당분간 올해 안에는 일단 레어한 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일단 오늘 시내 길로 한 25km 정도, 8km에 받아서 지금 33km니까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리터당 8.1km. 좀 뭐 계속 이렇게 천천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전혀 디젤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차네요. 되게 가기도 되게 하고 칭찬을 되게 굉장히 미래형 차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재출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멈췄다가 굳이 내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시간 있죠. 그 네. 시간이 꽤 길게 지속이 된대요. 굳이 다시 안 눌러도. 그쵸. 그게 네.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원래 이제 차를 정차를 한 다음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몇 초 이상 지나면 이제 꺼져버리는 차들이 그치, 많고, 다시 눌러야 네, 되잖아요. 혹은 다시 눌러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따가 좀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이달 기자가 보내온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느낀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질감, 주행 질감, 그리고 승차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종 저희 라이브 대화창에 등장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동희 칼럼니스트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화 찬스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아까 전에 이다혜 기자가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받고 잠깐 타보면서 느낀 게 그런 이질감,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구동할 때 이질감이 되게 적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렌토 그렇죠.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그런 파워트레인만의 특징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어쨌든 토요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타가 뭐 97년에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를 세상에 알린 거나 다름없으니 토요타의 시스템은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모터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중간에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오는 출력과 저쪽에서 오는 거가 각자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니까 네. 중간에 있는 변속기라는 데에서 그 양쪽의 충격을 흡수를 해가면서 동력을 바퀴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 쪽 거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붙어 있고 그 이후에 변속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이냐 직렬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걸 시작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터가 두껍고 크면 이게 배치의 구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거를 얇으면서도 차를 굴러가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동력을 만들어주면 네. 그러면 사실은 직렬 시스템도 꽤나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어쨌든 현대차도 직렬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를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네. 직렬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온 지 꽤 오래됐으니 네. 한 어느 그거를 정도 됐죠? 컨트롤하는 방식. 어느 정도 된 거죠? 맨 처음 하이브리드 나왔던 게 옛날에 아반떼 MD에 올라갔던 LPI 하이브리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때 LPG 엔진이랑 이었던 하이브리드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 어쨌든 10년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원래 그런 거 되게 빨리 따라잡잖아요. 맞아요. 그 패스트 팔로워. 네. 그리고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지금은 이제 좀 리딩을 하는 것들도 좀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느낌의 차이도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네네. 그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이다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하이브리드를 차를 타면 엔진이 작동할 때하고 모터가 작동할 때가 이 느낌 차이가 커서 네. 이게 뭐 전환이 되건 같이 작동을 하건 뭐 어느 한쪽만 작동을 하건 간에 그 차이가 크다는 게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더럭하다거나 개입이 하는 진동이 순간에. 울리거나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질감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원래 엔진만 달려있는 차를 타던 사람이니까 모터가 개입하는 거에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진동과 이런 그쵸. 어느 정도의 적절한 소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터가 그렇죠. 부각이 개입하니까. 돼버린 거죠. 대비가 심해서.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 내연기관하고 전기 모터하고의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게 네. 네. 내연기관은 물론 이제 엔진이 폭발을 시작을 하면서 회전수가 올라가야 힘이 나오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전기 모터는 바로 나오죠. 돌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 네. 대신 걔네들은 최대 토크가 나오고 나서 고회전으로 가면 그 토크가 급격하게 쭉 떨어져 내려가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고회전으로 가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뭐 그래 보여줄 수가 없겠지 가다가 머릿속으로 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원형을 그리면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 내연기관은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토크가 늘어나니까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합산 출력을 보면은 두 개의 그 정확한 최고 출력을 정확히 1대1로 더한 수치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낮아지는 이유가 이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엔진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고회전 영역에서 엔진은 출력이 나오는데 네네. 모터는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거의가 아닌 거예요. 네네. 딱 보완해줄 수 있는 되게 상호보완적인 느낌이에요. 모터랑 엔진이랑.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되게 괜찮은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1.6T 이 엔진에는 네. 그 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CVVD 기억하십니까? 네, 아, 예, 기억합니다. 그 독특한 분사 그렇죠. 방식의 네. 엔진이었죠. 그 밸브 네. VVT와 VV 아.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과 그런 것들을 섞어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밸브 듀레이션 컨트롤. 예, 예, 네네. 네. 그 엔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저는 그때 엔진에- 보여주고 잘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게 왜 그때 그런 얘기 아마 이다정 기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전기 모터가 되거나 하이브리드가 되면 네. 이런 그 내연기관 기술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런 질문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 답변을 했었어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가 돼서 모터가 들어와서 효율이 좋아지면 사실은 내연기관의 효율이 더 좋아지면 하이브리드의 효율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터의 힘과 엔진의 힘이 그 적절하게 조화되는 그 지점을 찾으려면 그렇죠. 꼭 엔진의 그런 기술들도 되게 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 네,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은 하이브리드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형에서는 네. 그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어디에서 언제 모터를 작동하게 하고 언제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그런 그 엔진과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거가 모터를 활용을 해서 예. 그 엔진의 진동을 줄이는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이달 기자가 영상 통해서 얘기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엔진 프럭츄에이션 캔슬링이라는 그 뭐라 그러나 EFC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예. 그 기술이 이게 들어가 있으면서 모터 엔진에서 생기는 진동을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엔진, 모터, 변속기이기 때문에 네. 변속기로 출력이 전달되기 전에 엔진의 진동을 모터가 같이 상쇄를 하는 거죠. 오, 아. 진짜 신기하다. 약간 네, 그래서 네. 더 그 이질감이 훨씬 적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게 엔진에서 생기는 부밍음이라든가 그 진동, 그러니까 변속기로 전달되는 진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줄어들면 소음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진동이 줄어든다는 거는 실내 안에 있는 부밍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웅하는 소리가. 맞아요. 그 렉서스나 토요타 하이브리드 타면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부웅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네. 진동으로 구현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비슷해요. 그렇구나. 그럼 진짜 신기하다. 지금 여기 댓글에 보니까 이 기술도 기술인데 값도 중요한 요소라고 자동차 글쟁이 류청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수입차와 국산차의 차이가 있지만 네네. 결국은 아까 일단 그 부품 자체 가격으로 보게 되면 네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품들은 다 통합이 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컨트롤 유닛들이 들어가 있던 거를 네. 하나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냉각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컨트롤을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원래 엔진의 진동을 줄이는 거는 뭐 카운터 밸런스를 넣는다거나 크랭크샤프트에 무게를 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 모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네. 엔진도 가벼워지고 네. 모터로 해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소음도 줄일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네. 당연히 기술은 개발돼서 됐는데 이 원래 있었던 엔진에서도 원가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진짜 일석이조인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술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품이 통합돼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합쳐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공간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는지. 그렇죠. 어쨌든 네. 패키징이 단순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DC, AC 인버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네. 발전해갖고선 충전하게 되면은 그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인버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들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냉각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러면 부품의 크기도 줄어들고 그리고 세 개, 네 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네네. 부품을 네 개를 끼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개가 통합돼서 있는 하나만 끼우게 되면 모듈화가 되는 거네요. 생산하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그거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생산이 단순화되면은 진짜 생산 원가가 내려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뭐 댓글에도 나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싸게 만들어 놓고선 왜 값은 저따구로 받아먹는 거야. 그쵸. 그러실 분들 계실 텐데. 예. 예, 그렇게 했으니까 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왜냐하면 그러니까 첨단 기술들을 많이 써갖고선 기술을 그러니까 그 성능을 높이고 모듈화를 시켜서 작게 만들고 그렇게 했으니까. 예. 사실은 개발비죠, 개발비를 뭐. 더해서 네.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생산 단순화나 그런 걸 통해서 원가를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을 이 정도 선으로 억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쵸. 너무 현대차 쪽 얘기한다. 욕 너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나중에 이제 예. 계속 이게 더 상용화되고 하이브리드 모델 더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게 개발비를 회수할 만큼 그쵸. 예. 차를 많이 팔 날이 오면은 예. 더욱더 그쵸.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하이브리드를 탈 수 있는 보면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판매량의 볼륨이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또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1.6 터보 엔진을 갖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를 만들면 네. 기본 시스템은 똑같은 거여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이제 배터리 용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모터 용량 커지잖아요. 네네. 예, 그 두 가지를 바꿔서 제어하는 걸로 차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소렌토가 중형급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중형이면은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중형급 이상의 1.6 터보 엔진을 써서 충분한 성능도 내고 연비도 좋게 할 수 있는 차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지 않나요? 그 차들이 뭐 얼마 전에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2025년까지 가서 11개 차종의 EV를 내놓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준비를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이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하이브리드인데 왜 이렇게 비싸며 또 이번에 왜 이런 친환경차 기준을 아주 아깝게 맞추질 못하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걸 겪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오늘 많이 아쉬워요. 네, 진짜 되게 좋은 그거 아세요? 내용들 갑자기 교양 방송 된 거? 저희 아까 전까지 계속 아무 말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퀄리티가 확 올라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화 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참 네네. 그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네. 난 어차피 이제 이미 글렀어 먼저 가 저 아저씨는 현대자동차 빠야 막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예. 이게 지금 플랫폼이 3세대 모듈러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N3라고 얘기를 해요. 네. 부르는 명칭을. 네.
그래서 N3 플랫폼인데 이게 모듈러라고 하는 거가 좋은 게 뭐냐면 네. 되게 같은 하나의 베이스를 개발을 해놓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네네.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차를 여러 가지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예. 하이브리드 사실은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차도 못 보고 그러니까 완성차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아, 네네. 네네. 아마도 그 승객석 밑에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 밑에 쪽에. 조수석 밑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원래는 대부분 보면 뒷다리 밑에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엉덩이 그렇죠? 부분 아니면 밑에. 트렁크 쪽에나 그렇게 넣잖아요. 예, 예. 근데 트렁크에서 시트 밑으로 들어온 거는 소나타가 그랬었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나오는 아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아마도 아직까지는 트렁크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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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보면은 트렁크 공간을 맞아요. 손해 보는 차들이 좁죠, 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캠리 같은 경우는 네. 토요타 캠리는 트렁크에 있던 거를 지금 팔리고 있는 캠리부터는 시트 밑으로 옮기면서 트렁크 네. 공간이 똑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소나타도 마찬가지로 트렁크 공간이 똑같거든요. 하이브리드나 일반 모델이나. 예, 예, 예. 근데 그 뒷시트 밑에다가 배터리를 넣겠다는 거는 그 뒤쪽으로 가는 동력 추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릴 드라이브가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아. 근데 이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앞쪽에 그 집어넣잖아요. 조수석 밑에다 넣게 되면 네. 가운데로 구동축이 지나가서 뒷바퀴를 구동을 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륜 구동. 네, 그래서 사륜 구동도 가능한 그러니까 사륜 구동을 고려해서까지 만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진짜 추후에 지금 만든 플랫폼들이 향후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그렇죠. SUV, 사륜 구동이 들어간 SUV 이런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게다가 네. 게다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은 네, 어쨌든 거기에 원래 있었던 세시를 보강하는 보강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변형이 되더라도 충돌 안전성은 유지를 하면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게 모듈러 플랫폼을 만들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여기다가 넣을 수는 있어. 네네. 근데 넣고 나서 충돌했을 때 망가지면 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차이는 하이브리드하고 PHEV하고의 그러니까 HEV하고 PHEV의 차이가 네, 배터리 용량 차이가 나잖아요. 모터 용량의 네, 차이가 나지만. 네네네. 그럼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예를 들어 HEV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로 배터리를 식혀도 돼요. 네, 근데 PHEV가 되면 이 방전량이 커지니까 모터만으로 차를 굴려야 되니까 네, 전기를 확 끌어다 쓰는 양이 커지면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얘네를 냉각시키려면 냉각수가 또 따로 돌아야 돼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또 순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만약 예전처럼 하나하나 따로 개발하면 네. 다 달라야 이게 되는 거죠. 시간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비싸게 받을 걸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그래서 그 모듈러 플랫폼 3세대 플랫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게 되게 자유로워진 거를 애당초 만들 때부터 설계를 하면서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EV를 포함한 그런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포인트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우여곡절 많았을 거예요.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을 텐데 뭔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이런 좀 일도 있고 이런 게 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더 안타까움을 저희 라이브가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고품격 방송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런 질감을 갖게 된 이유나 그런 넓은 공간을 갖게 된 이유에 그쵸.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차를 받고 이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른 자세한 정보들은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시승기를 찍어서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정보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승기 촬영할 때도 반영을 할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앞으로도 라이브 자주 12시에서 1시에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말이 헛나오네요. 배고프니까. 이게 또 금요일이라서 놀러 갈 생각에 놀라주시고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를 하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새로운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도 더운데 이번 주말에 비 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좀 집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어라 이거예요? 아니 주말에 이제 비 오는 거 보면서 이불 네. 덮고 자는 거 알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